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4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2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경인월 이민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이민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가 되겠고요. 그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의 임수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간 먼저 보게 되면 일간은 임수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보게 되면 수,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고요. 반대로 또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이 개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좀 차이가 성질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크고 높고 넓고 깊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라 큰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죠. 크지 않고 작으면서 깊지도 않고 좀 얕고 넓지 않고 좀 좁으면서 맑고 깨끗한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하고 맑은 물이라고 해서 우로수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임수는 큰 바다와 같고요. 강이나 호수와 같습니다. 작은 물이 결코 아니죠.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장맛비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뭐 장대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야, 비 하면은 이슬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씩 내리는 이슬비 같은 거. 안개도 개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안개 같은 거 있죠. 특히 가을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 저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금강 정도 이렇게 지나갈 때 특히 아침에 그쪽에 안개가 엄청나게 많이 끼죠. 그러한 안개도 개수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도 구름 같은 경우도, 먹구름 같은 경우는 무토로 보지만 작은 옅은 구름 같은 경우는 개수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과 같기 때문에 핵심 뭐냐면 청징함, 즉 맑고 깨끗함이 개수의 핵심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임수 같은 경우에는 작은 물이 아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큰 강 같은 걸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물이 많아지게 되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범람할 우려가 있죠. 물은 한번 뭐 이렇게 잘 제방만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여름 같은 경우에도 장마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강둑을 뚫고 물이 범람하게 되면 그 주변에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아니면 논밭 같은 데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게 되죠.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여름 같은 경우 우리 한반도, 그 다음에 중국,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저쪽 경상남도 쪽에 엄청난 피해를 좀 입힌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범람하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과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임수도 물론 이제 개수처럼 뭐 청징함을 좋아한다 이런 특징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충분한 성질, 즉 범람하려고 하는 임수의 성질을 어떻게 잘 통제할 것이냐가 임수한테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 임수가 왕했을 때는 바로 이 범람하는 그런 문제, 충분하는 그런 성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반드시 음토인 기토가 아니고요, 양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한다라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겠고요. 만약에 임수일간이 많은데 기토를 보게 되면 기토는 사수동류가 돼서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왕한데 무토를 써야 되는데 기토를 쓰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 성격 자체는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하고 세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임수가 많을 때, 예를 들어서 한강이 범람하려고 할 때 몇 자루 가지고 가서 그 한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모래를 붓는 순간 바로 물에 휩쓸려 떠내가는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일간은 왕했을 때 비록
기토가 정관이 되고 무토가 칠살이 된다 하더라도 칠살인 무토를 써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임수가 수가 왕할 때나 반드시 한습하기 때문에 차갑고 습하기 때문에 무토만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도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습해져 있는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수일간이 뭐예요? 왕했을 때는 이렇게 무토 병화를 쓰는 것이고요. 또 임수일간이 약했을 때는 임수일간이 신약했을 때는 이때는 일반론적으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죠. 인성인 금이나 아니면 비경겁제인 비겁으로 도와줘야 된다. 방신해야 한다. 이거는 비단 임수일간뿐만 아니라 모든 일간이 마찬가지예요. 일간이 왕했을 때는 관살로서 통제를 하거나 식상으로서 왕한 기운을 설계하는 쪽으로 중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어느 일간이든 약했을 때는 인성인 금으로 생주를 해주거나 비경겁제로서 도와줘야 되는 것은 일반론적입니다. 그래서 용신법 중에서 억부용신법이라고 있었잖아요.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서 왕한 자는 누를 억자, 억제 통제하는 것이고요. 약한 것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충법이죠. 용신충법이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이 약하면 관살로서 통제하고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임수가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데 신월 같은데 태어났을 때는 임수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관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인월이라든가 묘월이라든가 진술충미월 4월 5월 이런 경우에 태어났을 때는 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토를 써서는 절대 안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나 비경겁제인 수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주명리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왜 어렵냐면은 기본적인 것을 잘 모르고 기본적인 것을 간과를 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들을 자꾸 익히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억부용신법 하나만 갖고도 왕신은 통제하고 약신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도와줄 수 있는 육신은 뭐예요? 인성 비겁으로서 도와주는 거고 억제해주는 거는 관성이라든가 아니면 식상으로서 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계시켜주면 좋은 것이죠. 이거는 사주 국세에 따라서 어떻게 쓸 것이냐는 국세를 봐야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원령 인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고요. 자, 계절로서 봤을 땐 초축 즉 초봄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따뜻한 온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후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초춘인 인월은 아직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보게 됩니다. 미자는 아닐 미자에다가 다할 진자죠. 아직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한기가 아직 미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기가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아직은 조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월 초춘 같은 경우에는 산에 같은 데 가면은 응달진 데 가면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땅을 이렇게 파보면은 틈바구니 같은데 얼음이 곳곳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응달 같은 데는 해동이 잘 되지 않고요. 물도 이렇게 얼어 있는 구간이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월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인월에는 지장간으로서 뭐가 있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령 스스로 병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할 때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음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병화가 투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원령 스스로 원령 안에 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령에 있는 병화만 가지고도 충분히 조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경우는 수잖아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습한 것이 차갑고 습한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반드시 천간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충분히
초춘에 초봄에 한기를 갖다가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일단 인월의 임수 하나의 포인트가 사주를 배합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면서도 뭐예요? 모기왕한 모강절이 됩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가 생하는 거죠. 수생목하기 때문에 일간이 수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목은 식신 내진 상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봄이 되게 되면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겨울에 목은 웅크려 있습니다. 온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기라든가 이런 걸 발산하지 못하고 웅크려 있다가 봄이 돼서 따뜻한 온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면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해서 가지에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싹이라든가 꽃을 피우게 되죠. 그만큼 목이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필요로 한다? 물을 그만큼 많이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로쇠 물 알죠? 고로쇠 이거 물이 좀 달달하잖아요. 먹으면 수액이라고 하잖아요. 수액 뭐 고로쇠 물도 있고요. 또 다른 뭐 목초액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요 목초액 같은 경우는 언제? 봄에 나무가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봄에 수액을 채취해야 많이 수액을 채취할 수가 있겠고요. 봄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해봤자 이렇게 수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에 수액을 채취한다. 왜냐? 목이 그만큼 왕했기 때문에 그만큼 물을 땅에서 뿌리에서 줄기에서 저 이파리로 많이 물을 빨아들여서 발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뭐 수가 필요하지만 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의 기운을 목이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자축월에 수가 왕하다라고 하면 인묘진월에는 수가 어떻게 돼요? 인월에 병지가 되고요. 묘월에 사지가 되고 진월에는 묘지가 되기 때문에 수 자체가 인묘진월에 많이 약해진다. 이건 병사 묘지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수 자체는 많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임수 자체가 존립을 해야지 뭐 사주를 논하는 것인데 임수 자체가 약해져서 존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사주를 논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병화가 있어서 일단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인데 임수 자체가 고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인성인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하는 것이 별도로 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인성 말고요 아까 선생님 비견겁제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수가 있는 것은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금은 있으면 뭐냐면 수를 생하고 금은 목도 억제시켜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지만은 수는 뭐예요? 임수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수는 다시 목을 생하지는 또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가 한 점 있는 것보단 차라리 금이 있다라고 하면 목을 억제시켜주고 수를 생해주는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신이익 두 가지 이로움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목이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좀 적절하게 차단시켜 줄 것이고 또 금이 수를 또 이렇게 생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얻게 되면 일간은 튼튼해질 것이고 화가 있으면 조우하니까 물이 따뜻해질 것이고 그러면 나무도 잘 자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뭐 자수라든가 해수라든가 수를 다시 많이 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임수일간이 원령을 얻지는 못했지만 타간지로 금수가 많아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역시나 원칙으로 돌아가서 임수가 왕했을 때는 무토로서 제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틀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별도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만약에 수도 없고 금도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만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약한 임수를 갖다가 오히려 더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되죠. 원령 스스로 토가 많은데 목이 많아서 일간이 약한데 다시 관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임수일간이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금이 있어서 일간을 생주해 주고요. 그 다음에 화도 있어서 조한 연후에 임수일간이 왕해졌을 때 세 번째 단계에서 무토를 쓰는 것은 가하지만 임수일간이 약한 상태에서는 무토를 쓰기는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양수인 임수가 되겠고요. 그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원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간과 원령을 보게 되면 먼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고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죠. 양수가 인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육신으로 보게 되면 식신이고요. 식신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인월은 어떻게 됩니까? 식신인 목은 왕한데 일간 자체는 인월의 병지가 되기 때문에 약하죠. 일간은 약하고 식신이 왕하다. 이걸 갖다 어떻게 돼요? 식신이 너무 많아서 일간의 기운을 어떻게 돼요? 과설한다. 설기과다 내지는 설기태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기태과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식신상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한 일간을 먼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인 금이 있거나 비경겁제인 수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식신 내지는 상관이 왕할 때는 비경겁제인 수보다는 뭐예요? 인성인 금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아직 한기가 남아있다. 병화로서 조우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월의 임수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연입니다. 연주를 보게 되면, 자, 축토가 있습니다. 토는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관이지만, 자, 축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지장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안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이 관성인 토이지만 임수가 축에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축 중에 있는 이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축에 뿌리를 둔 신금이 임수를 이렇게 생주해 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신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은 뭐 조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금 가지고 임목을 갖다 제하는 역할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월간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축에 뿌리를 둔 신금, 이 축에 뿌리를 둔 경금이 있어서 이 경금 등이 임목을 갖다가 박살내서, 완전히 나무를 작살내서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경금이 임목을 통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임수를 이렇게 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금 내지는 신금, 특히나 신금보다는 경금의 효용이 더 크겠죠. 이것이 아마 용신으로 쓰여질 글자인 것으로 보일 수 있겠고, 일지에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금이 왕할까요? 목이 왕할까요?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사람들은 금이 두 개에다가 축토가 있기 때문에, 토는 금을 생하니까 마치 토금이 더 왕하고 목이 약할 것 같지만, 이거는 원령 자체가 목이고요. 일지에도 목이 두 개가 있으면, 제 아무리 축토 하나의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에 비해서 목이 더 왕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에 비해서 목이 더 왕하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이 좀 살아나서 목을 좀 더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수일간이 원래 인월에 매우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 축에 뿌리를 두고 인성의 생주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일간 임수가 신약함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냐면, 화가 한 점 정도 투출돼서 조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금을 다시 본다거나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배합을 하면 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토를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건 생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먼저 경자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자시. 자, 인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설기태가 설기과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있어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화가 있어서 조우함이 필요한데, 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인중병화 두 개를 가지고 충분히 조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연지에서 다시 자수를 봤죠. 이 자수는 연지가 아니라 시지에서, 이 자수는 그냥 자수가 아니라 양인 자수, 임수한테는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 세 개가 임수를 생주해주고, 임수가 시지의 양인과 연지의 축토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이거는 임수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약하지 않습니다. 무토가 있다라고 하면 무토로서 제방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까지는 되는데, 연지에 있는 축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관성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수가 왕해져 있으니까 목으로서 수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으로서 억압하기보다는, 자, 이건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왕신은 갖다가 억제할 수도 있지만 설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신은 관성으로서 통제한다, 억압한다, 억제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왕자의 설은 왕신은 억압한 것도 억압한 거지만 왕한 신의 기운을 설기순세한다. 왕자의 설은 설기순세라고 해요. 설기과다는 설기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거고요. 설기순세는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그걸 설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목으로서 일간의 임수의 기운을 설기하고요. 인중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뭐예요? 식신생재 라고 하는 틀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비슷한 생신대 신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해수는 인을 보게 되면 목으로 화할 수 있겠죠. 인해함 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해함 목이 되기 때문에 경자신은 일간이 자수를 얻으면 자수는 인목하고 합을 하지 않죠. 선생님 축토가 있으니까 이 축토하고 이 자수하고 합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자시에 비해서 신해시는 수가 경자시가 더 왕하고 신해시는 좀 왕세로 봤을 땐 좀 떨어집니다. 인해한목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해수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비슷하게 이것도 목으로서 설기를 하고 인중병화로서 조우라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경자년 경자시 신해시는 인중병으로서 뭐가 핵심이다? 조후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생시를 한번 봐볼까요? 무신시가 되면은 자 축토 경금 신금이 있어서 임수가 약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지에서 신금을 받기 때문에 이 신금은 임수가 통근도 될 수가 있겠고, 신금은 임수도 통근하고 경금도 통근하죠. 그러면 금수가 다 왕량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 그 다음에 인중병화로서 조우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쓸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지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지에 있는 임목하고 뭐가 되죠?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 신금이 깨지게 됩니다. 신금만 깨지느냐? 임목은 더 많이 깨지겠죠. 양상 서로 둘 다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칫 잘못해서 무토로서 임수를 자칫 잘못해서 심하게 극하게 되면 임수가 오히려 파극을 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무토도 연지에 있는 축의 뿌리를 두고 경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충하더라도 경금과 신금이 무토를 토생금하고 금생수에서 상생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일지로 이렇게 인신상충이 되면 이것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민시 이렇게 되면 지지로 임목 3개를 받습니다. 임수 2개, 경금, 신금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떤 것이 더 왕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수보다는 목이 더 왕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떤 분들은 숫자 세죠. 수 2개, 금 2개, 축토가 금을 생하니까 기세가 어떻게 됐다? 수 쪽으로 몰렸다라고 보지만은 원령을 득하고요, 일지에도 목이고요, 그 다음에 시지에도 목이면 비록 목이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목이 굉장히 왕한 겁니다. 단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뭘 한다? 인중의 병화로서 조우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묘시 같은 경우 개수투출하는 것은 별로 좋은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병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오화국을 하죠. 원래는 인오술 화국, 인오술 삼합인데, 이렇게 되면 인월에 병화 투출하게 되면 이 화가 굉장히 왕해지는 겁니다. 자, 약한 임수를 병화 신금으로서 경금 신금으로서 생주해 줘야 되는데, 인월에 이렇게 재성이 왕해서 인성을 이렇게 파하게 되면 이 재성이죠. 뭐냐면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탐재 파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후가 너무 과하게 이루어져서 인성을 파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러한 생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금운이라든가 수운을 만나도 나쁘지 않고요. 이것이 다시 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계사, 가보 이렇게 되면 화가 너무 왕해져 가지고 인성을 파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운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